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일본 언론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 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일본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여러분이 들으시면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쌀을 강탈해갔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뻔뻔한 변명을 들으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를 폄하하는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승자가 될까요? 21세기 쌀전쟁의 충격적 결말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일본이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속보입니다.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 쌀이 일본으로 수출된 양이 무려 416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고 기록으로 과거 최대치가 고작 16톤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무려 26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26배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첨단 농업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농협이 일본 현지에서 5kg 한 포대를 4,000엔, 우리 돈으로 약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급 프리미엄 쌀인 고시이카리와 똑같은 가격대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우리 쌀의 품질을 완전히 인정하고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로 당당하게 승부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쿄와 오사카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인 이온 이토요카도 제이유에서 한국산 쌀이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연일 한국쌀 열풍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쌀의 품질이 일본산을 뛰어넘었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쌀에 열광하고 있다며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쌀 업계가 한국에서 농업 기술을 배워야 할 때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 쌀의 식감과 윤기, 그리고 밥맛에 대해 일본 요리 전문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 다나카 요시히로는 한국 쌀로 지은 밥은 일본 쌀보다 찰기와 단맛이 뛰어나다며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쌀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요리사가 인정한 우리 쌀의 품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푸드의 위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쌀 수출량 증가를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기술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자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쌀을 강제로 빼앗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쌀을 사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발한 신품종 쌀레들과 삼광, 청품 등이 일본 현지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독자 개발한 것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으면서도 맛과 영양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고시이카리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아밀로스 함량이 적절해서 밥맛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소식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의 혈압이 확실히 오르실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뻔뻔함과 역사, 왜곡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일본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을 보시면 정말로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야후재팬, 니코니코 동화에서 쏟아져 나온 댓글들을 직접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했다. 우리가 근대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쌀 농업도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이 바탕이 된 것이다. 한국의 모든 인프라는 일본이 만들어준 것이다. 쌀 농업 기술, 관계 시설, 품종 개량 기술, 모든 것이 일본에서 온 것이다. 한국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한국 쌀은 절대 사지 않겠다. 일본 쌀이 세계 최고다. 한국 쌀 따위가 우리 쌀을 이길 수 있을 리 없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조선반도의 쌀은 원래 품질이 떨어졌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품종을 개량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쌀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자랑할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1세기 2025년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100년 전 식민지 시절의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근대화시켜줬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댓글들이 일본의 10대, 20대 젊은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중장년층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를 한일합병이라고 부르며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 지원이라고 포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한국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댓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참혹한 수탈과 고통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것은 근대화가 아니라 철저한 수탈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른 쌀을 강제로 빼앗아가서 일본인들만 배불리 먹고 우리 조선인들은 보리밥에 나무 껍질을 섞어 먹어야 했던 그 참혹한 현실 말입니다. 산에서 도토리를 따다가 도토리묵을 해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끓여 먹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시절을 어찌 근대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 쌀 따위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줄을 서서 사가고 있는 우리 쌀을 따위라고 부르는 이 모순된 상황.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열등감과 질투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더 살펴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 쌀이 인기인 것은 한국 드라마와 K-POP 때문일 뿐이다. 실제 품질과는 무관하다. 일본 쌀의 전통과 역사를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 리 없다. 이것은 마케팅의 승리일 뿐. 진짜 품질로는 일본이 압도적이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입니다. 한류 때문에 쌀을 산다고요? 쌀은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한두 번 맛보고 마는 기호식품이 아니라고요. 맛이 없으면 절대 계속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품질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의 성취를 폄하하고 자신들의 과거 만행을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쌀이 일본 시장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고 정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고 폄하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불안감과 위기감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댓글들을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400톤 정도는 한국 음식점이 늘어난 것 때문일 뿐이다. 제1한국인들과 한국 관광객들이 먹는 양을 고려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일반 일본인들이 사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시장에 대량으로 풀면 한국 쌀은 금방 팔리지 않을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일본 쌀 가격이 너무 비싸진 게 문제다. 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늘리고 관세를 올려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 농업의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농지가 줄어드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 농업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댓글들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국의 농업, 붕괴와 식량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불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 38%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3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합니다. 미국은 130%, 프랑스는 117%, 독일은 95%인데 일본만 38%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농업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일본 농민의 평균 연령이 67.8세를 넘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이 70%가 넘습니다. 젊은이들은 농업을 완전히 기피하고 있고 농업 후계자가 없는 농가가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20년 후에 일본 농업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농지 면적도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607만 헥타르였던 농지가
지금은 437만 헥타르로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도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지가 아파트나 상가로 바뀌거나 아예 방치되어 황무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폭우, 가뭄,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일본의 쌀 생산량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쌀 품질이 크게 떨어져서 1등급 쌀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첨단 농업시설로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밀 농업, AI를 활용한 병충해 예측 시스템, 친환경 농업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 기술에서도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품종들은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할 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까지 뛰어납니다. 일본의 고시이카리가 개발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비축미를 풀면 한국 쌀이 안 팔릴 거지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비축미는 몇 년 전에 저장된 묵은 쌀입니다. 우리의 햅쌀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들도 속으로는 우리 쌀의 품질이 자신들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고령화, 농지 감소, 기후변화, 후계자, 부족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불안과 초조함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황당하고 뻔뻔한 주장에 대해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로 통쾌했습니다. 사실과 논리, 그리고 역사적 진실로 그들의 헛소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우리 네티즌들의 댓글을 직접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도와줬다고? 그게 도움이면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돈 훔쳐가는 것도 경제활동이라고 해야겠네. 도둑질을 도움이라고 포장하는 뻔뻔함이 일본 특유의 국민성인가? 일본이 발전한 건 625 전쟁 특수 덕분이잖아. 우리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비극을 보며 돈을 번 게 자랑스러운가? 우리의 피와 눈물로 재건한 일본 경제를 감사하라고? 후쿠시마산 방사능 세슘쌀이나 많이 드세요.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한국 쌀 먹을게요. 방사능 수치 공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품질을 논해? 조선시대에도 우리는 쌀농사를 잘 지었다. 삼국사기에도 벼농사 기록이 나온다. 일본 놈들이 와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아간 거다. 근대화를 해줬다고? 그럼 영국이 인도를 근대화해줬나? 프랑스가 베트남을 근대화해줬나? 식민 지배를 근대화라고 포장하는 건 전 세계에서 일본뿐이다. 여러분, 이런 댓글들을 보시니 어떠십니까? 정말로 속이 뻥 뚫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고 당당하게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역사 교육의 결과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의 발전은 625 특수 덕분이라는 지적은 정말 핵심을 찌른 말입니다. 한국전쟁 동안 일본은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막대한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미군이 일본에 지불한 특수 조달비만 해도 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적 상황에서 일본은 전쟁 물자를 팔아 돈방석에 앉았던 것입니다. 탱크, 트럭, 군복, 군화, 포탄, 심지어 관까지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의 피와 눈물이 일본의 경제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일본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패전 후 폐허가 된 일본이 단숨에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순전히 우리의 불행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고?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언급한 댓글도 전국을 찌른 지적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으면서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쿠시마현의 쌀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20에 30% 저렴합니다.
안전하다면 왜 가격이 싸일까요? 일본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외쳐도 소비자들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깨끗하고 안전한 쌀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벼농사를 잘 지었다는 댓글도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벼농사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벼농사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농사 짓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농업기술서인 농사직설이 발간되었습니다. 1429년에 나온 이 책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계 최초의 실용 농업서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에는 이런 수준의 농업기술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수리시설과 저수지, 기술도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습니다.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같은 대규모 관계시설들이 그 증거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농업을 가르쳐줬다는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배를 근대화라고 포장하는 건 일본뿐이라는 지적도 정말 날카롭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근대화 지원이라고 미화하지 않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스페인도 자신들이 저지른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직 일본만이 아직도 도와줬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의 이런 반박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과 논리 앞에서는 어떤 궤변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감정적이다, 역사를 왜곡한다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반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 역사적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우리가 감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도와줬다, 근대화시켜줬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그들이 객관적인 건가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고 정의의 승리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역사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논리적 반박에 밀려서 할 말을 잃자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역사 왜곡을 시도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조직적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한일합병 시대였다. 조선이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합병이었다. 그때 일본이 조선의 현대적인 농업 기술과 우수한 쌀 품종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쌀이 가능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농업은 매우 원시적이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 동안 농업 기술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 현대적인 벼 품종과 재배 기술, 비료 사용법은 모두 일본 통치 시절에 전해진 것이다. 을사늑약과 정한조약도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조약이었다. 당시 조선은 독립국가로서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국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배가 아니라 보호통치였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정말로 뻔뻔스럽고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강제병합을 합법적 합병이라고 부르고 수탈을 기술 전수라고 포장하고 침략을 보호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조선이 스스로 요청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총칼로 위협해서 강제로 조인한 조약을 스스로 요청한 것이 아니여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호소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네티즌들과 역사학자들의 반박은 더욱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자료로 완벽하게 무장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조선인들이 쌀을 먹을 수 있었나? 조선에서 생산된 쌀의 80% 이상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조선인들은 보리밥에 조나 피를 섞어 먹어야 했잖아. 1인당 쌀 소비량이 일본인의 절반도 안 됐다는 통계가 있다. 산미증식 계획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라고 강요한 다음 생산된 쌀은 모두 일본으로 실어가고 조선인들에게는 만주산 잡곡을 먹이겠다는 계획이었잖아. 을사늑약이 합법적이라고? 고종 황제가 조약 체결을 거부했고 대신들도 반대했다. 일본군이 덕수궁을 포위하고 협박해서 강제로 체결한 불법 조약이다. 국제법학자들도 무효라고 인정했다. 조선시대 농업이 원시적이었다고? 농사직설, 금양잠록, 산림경제 같은 농업기술서들이 있었고 벽골제 같은 대규모 수리시설도 있었다. 일본에는 그런 게 있었나? 정말로 통쾌하고 정확한 반박이었습니다. 특히 산미증식 계획에 대한 지적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15년간 시행된 이 계획의 진짜 목적은 조선인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로 보낼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조선의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조선인들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920년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이 0.7석이었는데 1933년에는 0.5석으로 30%나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일본으로 수출된 쌀은 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탈입니다. 조선인들은 굶주리면서 일본인들 먹을 쌀을 생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착취를 농업기술 전수라고 포장하는 것은 정말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 농업이 원시적이라는 주장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조선시대의 편찬된 농업기술서들을 보면 당시 우리 농업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을 모두 다룬 대과사전 수준의 농업서입니다. 조선시대 쌀 품종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자포니카 계통의 다양한 품종들이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재배되고 있었고 품종별 특성과 재배법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품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리 품종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뿐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을사늑약을 합법적 조약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가 조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조선 정부의 정식 승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합법적인 조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군이 덕수궁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날인을 받아낸 것이 합법이라고요? 국제법상으로도 을사늑약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고 조선 황제의 동의가 없었으며 조선 정부의 비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을사늑약을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 앞에서도 계속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객관적인 역사를 봐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과연 누가 감정적이고 누가 객관적인 것일까요?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 역사적 기록을 제시하는 우리가 감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도와줬다, 근대화시켜줬다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표현만 반복하는 그들이 객관적인 건가요?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가해자를 은인으로 포장하고 피해자를 배은망덕한 존재로 만드는 것. 하지만 우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의 황당한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왜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아예 쌀의 기원 자체를 조작하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가소로운 시도였지만 그들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포니카 쌀은 일본 고유의 품종이다.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일본에서 먼저 재배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재배하는 쌀도 원래는 일본에서 전해진 것이다. 한국인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역사 조작이다. 벼농사 기술도 일본에서 한반도로 전파된 것이다. 야요이 시대의 벼농사 유적이 그 증거다. 한반도의 벼농사는 일본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자포니카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을 뜻하는 제퍼니케에서 온 것이다. 이것만 봐도 누가 원조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이제는 쌀의 기원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뻔뻔함과 무지함의 극치가 아닙니까? 전 세계 학계가 인정하는 정설을 부정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네티즌들과 학자들의 반박은 과학적 근거와 고고학적 증거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DNA 분석, 탄소연대 측정, 화분 분석 등 최첨단 과학기술로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반박이었습니다. 자포니카 쌀은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기원해서 한국과 중국 동북부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 학계가 인정하는 정설이다. 일본 학자들도 이제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벽시 유적이 일본보다 훨씬 오래됐다. 김포 운양동에서 발견된 벽시는 기원전 1500년경의 것이고 여주 흔암리 벽시는 기원전 1300년 것이다. 일본 최고제구 벽시는 기원전 500년 정도다. 일본의 야요이 시대 기원전 300년경 이전에는 벼농사 흔적이 전혀 없다. 조몬 시대에는 도토리와 밤 같은 견과류만 먹고 살았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벼농사를 전했다는 게 정설이다. 자포니카 제퍼니케라는 이름은 18세기 유럽 식물학자들이 처음 접한 아시아 쌀이 일본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기원과는 전혀 관계없다.
마치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온 것과 같은 이치다. 정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이었습니다. 특히 고고학적 증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으로 확인된 벽시의 연대는 명확합니다. 한반도의 벽시가 일본보다 1000년 이상 앞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DNA 분석 결과는 더욱 결정적입니다. 한국의 자포니카 쌀이 일본의 자포니카 쌀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훨씬 풍부합니다. 이는 한국이 자포니카 쌀의 원료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자포니카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품종이 일본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생물이든 원산지에서 멀어질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 쌀의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원료에 가깝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분꽃가루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각지에서 발견되는 고대 벼 화분의 연대가 일본보다 훨씬 앞섭니다. 특히 한강 유역과 금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2000년경의 벼 화분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조몬 시대 기원전 14,000년 기원전 300년 유적에서는 벼농사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도토리, 밤, 견과류를 채집해서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야요이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데 이때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벼농사 기술을 전했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정설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대표적인 고고학자인 사토 히로시 교수도 일본의 벼농사는 한반도에서 전해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대학의 나카오 사사키 교수도 자포니카 쌀의 전파 경로는 중국 한반도 일본 순서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일본 네티즌들은 아직도 일본이 원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국 학자들조차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포니카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 것이라는 주장도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고 베스푸치 것인가요? 인디언들은 콜럼버스 것인가요? 이름과 기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포니카라는 학명을 처음 명명한 것은 18세기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린네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아시아의 쌀을 처음 접한 경로가 일본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일본의 라틴어 이름인 자포니카를 붙인 것뿐입니다. 실제 기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떤 학자도 쌀의 일본 기원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반도가 동아시아 벼농사 문화의 중요한 전파 통로였다는 것이 학계의 확고한 정설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벼농사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고 우리 조상들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네티즌들은 아직도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실보다는 자신들의 우월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국 쌀의 일본 수출 급증 현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완전한 역전이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100년 전 그들이 총칼로 빼앗아갔던 우리 쌀이 이제는 품질과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그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쌀을 강제로 빼앗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쌀을 사달라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때는 군함과 대포로 우리 항구에 들어와서 약탈했지만 지금은 정당한 돈을 주고 정중히 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정의이자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 완벽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본이 직면한 농업 위기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식량 자급률 38%라는 수치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입니다. 미국 130%, 프랑스 117%, 독일 95%와 비교해보면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곡물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기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일본은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민 고령화 문제입니다.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67.8세라는 것은 10년 후면 현재 농업인의 대부분이 은퇴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는 농업을 완전히 기피하고 있고 농업 후계자가 없는 농가가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농업이 지속 가능할 리 없습니다. 농지도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960년 607만 헥타르였던 농지가 지금은 437만 헥타르로 28%나 감소했습니다. 매년 서울 면적과 비슷한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들이 황무지가 되거나 아예 개발 용지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이 일본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쌀 품질이 크게 떨어져서 1등급 쌀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태풍 피해로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양분을 컴퓨터로 자동 제어하는 첨단 농업시설로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밀 농업으로 넓은 논의 정확한 양의 농약과 비료를 살포할 수 있고 AI를 활용한 병충해 예측 시스템으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들은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20에 30% 많으면서도 병충해에 강하고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해들, 삼광, 청품, 골든킨 3호 같은 우리 품종들이 일본 현지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가 독자 개발한 통일계 품종들은 수확량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품종입니다. 일본의 고시이카리는 맛은 좋지만 수확량이 적고 병에 약한 단점이 있는데 우리 품종들은 이런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에서도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술, 천적 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기술, 유기질 비료 생산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의 열정과 기술력입니다. 평균 연령 60세의 우리 농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농장을 관리하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 농업 정보를 공유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동성은 고령화로 지쳐있는 일본 농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 쌀 수출 급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고령화, 농지 감소, 후계자 부족, 기후변화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한국 쌀의 일본 수출은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최고의 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일본 네티즌들이 지금처럼 한국 쌀 따위, 일시적 현상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식탁에 오르는 쌀의 절반이 한국산이 되어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일제강점기는 결코 근대화가 아니었고 우리 민족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 쌀의 일본 진출은 바로 이런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주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누구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개발했고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과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쌀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류 때문도 아니고 마케팅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품질 때문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우리 쌀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랍고 자랑스러운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가슴이 뿌듯하고 벅찹니다. 우리 쌀이 일본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이 역사적인 현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상반된 반응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100년 전 그들이 총칼로 빼앗아갔던 우리 쌀이 이제는 품질과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그들의 식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정의이자 우리 민족 정신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시켜줬다, 도와줬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쌀의 기원까지 조작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본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태도를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사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겪으셨던 그 참혹한 시절, 쌀을 빼앗겨서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했던 그 절망적인 현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근대화라고, 도움이라고 포장하려는 시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쌀이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일이고, 조상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이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만의 기술로 세계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독립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품질로 당당하게 세계 시장에서 승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 인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한국 쌀의 일본 진출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땀과 노력,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와 개발, 우리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우리 쌀을 구매하실 때 더욱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밥 한 술 한 술이 모두 우리 농민들의 정성이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이제 댓글에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일본이 여전히 우리가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고 우기는 이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쌀이 일본을 점령하는 이 통쾌한 소식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요? 한국 쌀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소식을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특히 우리와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께서는 이 소식이 얼마나 의미 깊고 감격스러운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전해주세요. 한국 쌀이 일본을 정복한 이 역사적 사건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상을 널리 알려나갑시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저력을 세계에 당당하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소식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쌀 만세!